자, 오늘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 다음에 건물 에너지 모델링 도구인 이퀘스트에서 이 PV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PV의 종류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은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PV의 기본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리콘, 화물 반도체, 유기물, 그다음에 신소재 이런 등이 있는데,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실리콘을 재료로 한 태양광 PV 시스템인데, 실리콘은 얇은 판막으로 자른 걸 실리콘 웨이퍼라고 그러고, 이 웨이퍼를 단결정 웨이퍼를 사용하느냐 다결정 웨이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PV의 종류가 나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단결정을 사용하는 PV 모듈인 경우에 약간 가격은 높지만 그에 따른 효율이 좀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다결정 시스템, 다결정으로 이루어진 PV 장치들은 단결정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대신 발전 효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단결정 시스템 PV의 발전 효율이 약 한 20% 내외로 아주 높고요. 다결정인 경우에는 약 한 15에서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라 이제 필름 형태의 방막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쉽게 BIPV라고 하죠. 그러니까 곡면이라든지 건축 부재에 특히 이제 창 같은데 입혀서 투과율을 일정 보장하면서도 발전이 가능한 그런 PV 소재를 실리콘 방막을 활용한 BIPV라고 부르는데, BIPV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비결정질이라고 해서 훨씬 더 효율이 낮습니다. 지금 68%니까 약 한 10% 내외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료들이 가장 많이 실제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폴리머를 이용한다든지 염료를 이용하는 PV 시스템은 지금 계속 실험실에서 개발, 그러니까 실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성능과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을 떨어뜨리는 측면에서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이 그림은 단결정 시스템, 단결정 PV가 만들어지는 과정, 다결정 PV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간단한 그림이니까 참고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 PV 시스템이 건물에 적용이 되면 어떠한 장치들로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제 생각에는 PV의 이해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PV가 이렇게 경사면에 설치가 되면 이 PV는 인버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된 전력이 DC이기 때문에 인버터로 연결을 통해서 AC로 변환이 되는 거죠. AC로 변환이 된 전기가 실내로 공급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발전된 전력이 남아서 팔 수 있게 된다 하면 이렇게 미터기를 통해서 기존의 전력 그리드에 공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발전 사업자 이외에는 없는데 일반 건물에서는 이런 한 형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외국에는 이러한 그 발전 가정에서 생산된 전기를, 남는 전기를 파는 제도가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인버터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리드에서 미터리를 통해서 실내로 건물로 공급되는 형태로 해서, 이 그림으로 보면은
온오프 그리드가 다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전력 소비 수요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PV만으로도 건물에 공급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처럼 건물에서 그렇게 PV 온리 그 건물에서 요구되는 발전 전력 요구되는 전력 수요를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 PV 용량이 아주 커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리드에서 연결된 전력과 발전 전력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아래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리드를 띄어내고 오프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리드를 띄어내고 스탠드 얼론 형태로 PV를 구성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컨버터도 있어야 되지만 이 야간에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터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이런 약간 초기 투자비가 많이 필요한 장비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건물에서 현재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 그리드와 PV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설계하는 건물을 완전히 제로 에너지 건물에 가깝게 하고 싶다 하면 이 스탠드 언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탠드 언론은 에너지 소비량이 제로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건물에서 요구하는 어떤 발전 전력의 피크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 비용,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타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일반적인 건물에 PV가 설치될 때 필요한 구성 요소와 PV의 어떤 발전된 PV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PV가 건물에 배치되는 방법, 설치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BIPV 단계라고 했는데, 뭐 굳이 BIPV라고 하지 않더라도 1단계 같은 건물 이 PV의 설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일상적인 우리나라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그 건물 구조물과 PV는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물의 지붕에 얹혀진다든지 건물이 위치한 대지에 그냥 놓게 되는 형태로 설치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 거치던 지붕에 매립되던 PV가 건물의 자재와 같이 자재의 일부처럼 보이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BIPV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진정한 의미의 BIPV는 이렇게 위에 얹는 것보다는 매립을 해서 지붕의 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지 BIPV라고 부를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그림은 PV가 건물에 어떻게 연계되어서 설치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PV 시스템을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건물에 적용할 때 과연 얼마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설계를 할 필요가 있죠.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예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도심에 위치해서 일반 대지에는 설치할 PV를 설치할 면적이 없다 하면, 가용한 면적은 대부분 지붕이고요. 일부 벽면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이 남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붕에 설치한다고 하면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면적이 나오면 PV 패널 하나당 면적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 가능한 PV의 매수를 이 면적을 나누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PV 매수가 정해지면 PV 한 장당 발전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한 총 발전 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확인한 다음에 모델링 건물 에너지 모델에 반영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후 실제 발전된 양이 이 해당 건물의 전력 수요를, 전력 사용량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만약에 생각보다 발전량이 많아서 전체 지분 면적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번으로 돌아가서 설치 매수를 약간 줄여서 다시 발전 용량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확인하는 과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케이스는 에너지 자립용이라고 해서 건물에서 연간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을 상응하는 발전량을 만들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PV가 없이 PV를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을 하면 이 이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 최고 피크 전력이 언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연간 총 전력 소비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립용으로 할 경우에 피크 전력에 대응하는 자립용으로 한다고 하면 피크 전력을 패널 한 장당 발전할 수 있는 양으로 나눠주면 필요한 패널 수가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패널 수가 정해지면 총 발전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발전 용량에 맞춰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 실제 어느 정도의 발전된 전력이 남아도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 이 2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필요 패널 수를 수정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과잉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 수요에 맞춰서 발전 PV 용량을 잡으면 피크가 아닌 기간에는 항상 생산된 전력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잉 발전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팔 수 있으면 다행인데 팔 수 없으면 다 그냥 무료로 전력 그리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과잉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는 발전량을 낮춰서 연간 예상되는 소비량에 차라리 맞추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발전량을 찾는 것은 이 모델링을 수행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발전 용량을 변화를 시켜봐서 해당 건물에 가장 적정한 발전 용량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정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사례로든 가용한 면적에 맞는 발전 용량일 수도 있고요. 피크 전력에 맞추거든 또는 연간 실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총 전력 소비량에 맞춰서 발전 용량을 잡는 방법 등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PV 용량을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PV 발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건축에서의 구성 방식, 그 다음에 태양 PV 시스템을 설계하는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이퀘스트 모델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퀘스트에서는 뭐 어떤 모델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비즈니스 모델에서 건물을 만든 다음에 디테일 모드로 옵니다. 디테일 모드로 온 다음에 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디테일 모드에 와 있는 상태이고 Utility and Economics를 클릭을 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그 유틸리티 관련된 그 컴포넌트 처리가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일렉트릭 제너레이터와 포토볼테이크 모듈입니다. 그래서 PV도 일종의 발전 장치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제너레이터를 우측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확인이 가능하게 PV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고, 자, 드랍다운을 해보면 이 제너레이터가 될 수 있는 게 뭐 엔진, 가스, 스팀, 이거는 주로 이제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일 아래에 포토볼테이크 에레이라고 하는 게 PV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OK를 하면 간단한 입력 창이 열리는데, capacity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건물의 발전 용량이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50kW라고 두고요. 미니멈 트래킹, 맥시멈 트래킹은 발전된 그 PV에서 발전된 전기가 전압의 형태로 특성을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전류와 전압이 있는데, 이 전압이 얼마의 범위에서 인버터가 작동을 하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트래킹이라고 하는 게 인버터가 입력된 DC 전력을 AC 전력으로 변환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범위에서 작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작게 둘수록 뭐 좋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보통 PV의 스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트래킹, 이 PV가 발전시킬 수 있는 최대의 전압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약 50 볼트 정도다고 보면 2에서 50을 두면 되고요. 실제 여기에 설치된 PV 모듈이 어떤 거냐, 지금 없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PV 모듈 라이브러리는 선소크 250이라고 하는 아주 이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모델 하나만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근 최신 PV 스펙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기존의 선소크 250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현재의 PV 모듈의 스펙 값을 입력을 해주면 똑같은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일단 이걸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듈을 어디에 마운팅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슬라이드에 봤던 것처럼 지붕에 그냥 얹는 걸 렉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스탠드 오프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떨어져서 그냥 대지에 어느 위치에, 또는 아주 건물과 아주 떨어졌다고 가정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레이티드 렉이라고 하는 건 PV 백 뒷면에 단열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딩 쉐이드나 빌딩 서피스라고 하는 건 건물의 어떤 차양 장치 또는 건물의 표면, 예를 들면 창이라든지 외벽, 그 다음에 지붕, 경사 지붕, 이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빌딩 서피스를 선택을 하면 어느 서피스인지까지 추가로 지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일단은 간단하게 위해서 그냥 렉에 얹는 형태다고 선택하고 Done을 클릭을 하면 인버터에 관한 정보 입력이 나옵니다. 인버터는 50 넘버 오브 인버터이기 때문에 인버터는 한 대를 그냥 쓰는 걸로 하고요. 마운팅 앵글, 틸트 앵글은 뭐 35도 정도로 하겠습니다. 35도 경사진 PV다고 하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들이 이 입력창에 다 반영이 돼서 이 창이 열리고요.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정할 내용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킬로와트 용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퀘스트에서 자동으로 이 182장의 선소크가 필요하다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상태가 된 거고요. 인버터의 효율은 1 나누기 1.04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97% 정도의 발전 효율을, 컨버팅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대략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 아지무스라고 하는 게 PV 경사면의 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0이 정부이기 때문에 180은 정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PV의 어떤 스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이거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고, PV가 바람이나 온도에 따라서 발전 용량이 실제로는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온도는 우리가 외기온을 이용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풍향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이 PV가 식혀지면서 발전 용량의 차이가 나는 그 계수값을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세밀한 것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값을 그냥 쓰면 되겠죠. 자, 이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모델링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뷰 서머리를 볼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원에 의해서 발전된 용량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뷰 디테일 시뮬레이션 아웃풋을 해서 시뮬레이션 뷰어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자, PSH를 갑니다. PSH도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PV 제너레이터를 열어보면, 자, PV 제너레이터 된 그 발전량에 관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 6924kW의 전력을 1월 달에 총 생산했는데, 실제로 AC로 컨버팅 돼서 실에 공급된, 건물에 공급된 것은 3619kWh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간해서 연간으로 보면 약 43,312kWh가 생산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43,000kWh가 정말 건물에서 다 사용되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이 건물은 BEPS 레포트를 보면, 자, 이 건물은 연간 154,000 kWh를 소비하니까 약 한 4분의 1 정도의 사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발전 용량으로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 발전 용량, 전체 사용 용량의 약 4분의 1을 커버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 4분의 1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PV가 발전을 했을 때 건물에서 실제 그 당시에 소비되는 요구되는 전력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남게 되는 전기가 남게 되는 것이죠. 발전된 전기가.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전력 계통에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활용되지 못하는 전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주말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겠죠. 주말에 건물에 사람들이 없어서 전력 수요는 작은데 전력 발전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서머리 레포트 상에서는 발전된 전력이 실제 몇 퍼센트 건물에 사용됐고 몇 퍼센트는 버려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울 레포트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발전된 PV가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 한 과정을 통해서 용량을 지금은 50kW 정도로 잡았지만 현재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용량을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용량을 키웠을 때 어느 정도 키우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면적이 필요한 거겠죠. 아까 182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82장은 PV 하나당 가로 세로가 1m, 2m 정도 되기 때문에 약 2스퀘어미터라고 보면 180장 정도면은 360스퀘어미터의 면적이 필요한 거죠. 평면에 평평하게 깐다고만 해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면적이 내가 모델링하는 건물에서 확보가 가능하느냐 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PV 발전 모델링에 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